오늘 이야기는 한 사람의 삶이 한 나라의 방향을 어떻게 바꾸었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찬양도 단죄도 잠시 내려놓겠습니다. 다만 시간의 순서대로 걸어가 보겠습니다. 가난한 마을의 소년에서 대한민국의 가장 강한 권력자가 되기까지 그 길을 천천히 따라가 보겠습니다. 1917년 경북 선산, 지금의 구미 땅에서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7남매 중 막내 박정희였습니다. 그 시절 시골 농가의 삶은 단순했습니다. 해가 뜨면 들로 나가고 해가 지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쌀보다 보리가 익숙했고 신발보다 맨발이 흔했습니다. 집안은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막내를 학교에 보냈습니다. 그 선택이 훗날 역사의 시작이 됩니다. 대구사범학교에 들어간 그는 책을 유난히 좋아했습니다. 수학과 역사, 특히 근대 국가의 이야기들, 일본과 서양의 산업화 과정을 읽으며 소녀는 다른 세상을 상상했습니다. 졸업 후 문경에서 교사가 됩니다. 칠판 앞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던 그 시절, 겉으로는 평범한 선생이었지만 속으로는 늘 질문이 있었습니다. 왜 조선은 가난한가? 나라가 강해지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이 질문이 그를 교단 밖으로 밀어냅니다. 1930년대 후반 그는 결단합니다. 안정된 교사 대신 군인이 되기로. 만주군관학교 2기 입학, 그리고 일본 육군사관학교 57기. 이 경력은 훗날 평생의 논쟁거리가 됩니다. 당시는 식민지 시대였습니다. 많은 조선 청년들이 제국의 제복을 입고 미래를 찾았습니다. 그 역시 그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만주군 장교로 복무하며 그는 근대적 군조직을 배웠습니다. 명령과 실행, 계획과 속도. 이 경험이 훗날 그의 통치 방식이 됩니다. 그러나 1945년 일본이 패망하며 모든 것이 뒤집힙니다. 제복의 시대가 끝나고 혼란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해방은 자유였지만 질서는 없었습니다. 군대도 정부도 미완성이었습니다. 박정희는 조선경비사관학교, 훗날의 육군사관학교를 거쳐 대한민국 군장교가 됩니다. 그러나 이 시기 그는 남로당 조직에 연루됩니다. 체포와 재판, 사형 선고, 인생이 끝나는 듯 보였습니다. 그때 한국전쟁이 터집니다. 군은 경험 있는 장교가 필요했고 그는 극적으로 복귀합니다. 전쟁 속에서 능력을 인정받아 소장까지 오릅니다. 이 굴곡이 그의 성격을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1961년 5월 16일 새벽 라디오에서 발표가 흘러나옵니다. 군은 걸기했다. 박정희와 군부는 장면 정부를 무너뜨립니다. 명분은 부패 척결과 경제 건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부터 민주주의는 멈춰섭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혁명인가 쿠데타인가? 답은 지금도 갈립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 1963년 대통령 취임. 그가 본 첫 장면은 가난이었습니다. 국민소득 80달러, 전기 부족, 일자리 부족, 미국 원조도 줄어들던 시기. 정부는 선언합니다. 경제가 먼저다.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국가는 하나의 회사처럼 움직입니다. 속도가 모든 기준이 됩니다.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거리는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왜 일본과 손잡느냐?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밀어붙입니다. 그 자금이 포항제철과 산업화의 씨앗이 됩니다. 윤리와 현실이 충돌한 순간이었습니다. 한국군이 베트남으로 갑니다. 명분은 자유진영 수호. 그러나 경제적 계산도 있었습니다. 외화와 기술, 군 현대화가 뒤따랐습니다. 전쟁의 아픔과 경제의 이익이 한 줄로 얽혔습니다. 1968년 고속도로 계획. 모두가 반대했습니다. 차도 없는데 왜 길인가? 그는 답했습니다. 길이 먼저다. 3년 만에 길이 열리자 공장과 도시가 따라왔습니다. 이 길이 산업의 척추가 됩니다. 철 없는 나라는 약했습니다. 세계은행은 제철소를 반대했습니다. 그는 일본 자금으로 포항에 용광로를 세웁니다. 이 불꽃이 자동차와 조선으로 번집니다. 잘 살아보세. 초가지붕이 바뀌고 마을길이 넓어졌습니다. 농촌은 움직였지만 격차는 남았습니다. 1972년 10월 유신헌법. 대통령 권한은 커지고 자유는 줄었습니다. 성장은 계속됐지만 말은 막혔습니다. 두 개의 시간이 공존했습니다. 긴급조치와 검열, 학생과 지식인의 저항,
경제 지표는 빛났지만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중화학공업과 수출 신화. 그러나 물가와 분규가 늘었습니다. 정권은 더 단단해지고 사회는 더 흔들렸습니다. 1979년 10월 26일 김재규의 총성. 18년 권력이 멈춥니다. 암살인가 단절인가 해석은 아직도 갈립니다. 누군가에겐 구원, 누군가에겐 상처. 같은 시대가 다른 기억을 남겼습니다. 역사는 재판이 아닙니다. 이해의 과정입니다. 우리는 그 길 위에 서 있습니다. 한 사람의 선택이 한 나라의 속도를 바꾸었습니다. 빛과 그림자가 함께 남았습니다. 오늘의 우리는 그 유산 위에 서 있습니다. 판단은 각자의 몫으로 남기며 이야기를 여기서 마칩니다.